지금 이렇게 손도 잘 움직이잖아요.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고혈압 환자기도 하고 뇌출혈 뇌경색이 연이어서 왔고 그로 인한 마비가 생겼었어요. 사실 저는 운이 좋은 게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로 K내과 원장 내과의사 우승민입니다. 당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레지던트라는 말을 하잖아요. 레지던트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주한다는 뜻이잖아요.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집에는 가끔 빨래 가지고 가고, 밤낮이 없이 일할 때였고, 그리고 이 밥 먹는 시간도 아낀다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부분 배를 채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더 올라가고 있었고요. 160에 10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내과 의사니까 사실 창피한 일인데, 내가 환자로 왔으면은 빨리 혈압약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저는 그냥 괜찮겠지 아직 젊은데 이렇게 한 상황에서 그때도 어느 때처럼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두통이었어요. 너무 강한 통증으로 의식이 나가겠구나 이런 통증이고, 정말로 의식이 잠깐 나갑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있는데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뒷목을 딱 잡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통증은 없습니다. 진짜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깨는 듯한 통증이에요. 통증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할 때 아무것도 안 아픈 걸 0점으로 얘기한다면 팔다리가 잘리는 통증을 9점 정도의 통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통증의 지수에서 10점 만점의 통증의 지수라고 하는 게 뇌졸중의 통증인데, 이거는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통증이에요. 그때 그래도 다행히 신경외과 선생님이 빨리 내려와 주셔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래도 동료라고 빨리 내려와 주셔가지고 뇌출혈을 바로 처치를 해주셨어요. 그때 머리를 찍었는데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하고, 혈압 관리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뇌동맥류에 계속 자극을 받았고, 결국 뇌동맥류가 일부 터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운이 좋은 게, 뇌출혈 환자, 저 같은 큰 혈관이 터진 뇌출혈 환자는 집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119로 이송되는 경우에 3분의 1이 죽어요. 산 사람 중에서 30%만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장애가 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그때 의식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았구나 했는데, 웬걸 손이 안 들려요. 팔에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고 입이 새요. 입에 이제 침이 좀 새는 그런 느낌이에요. 테이프가 늘어진 테이프 있잖아요. 늘어진 테이프 같이 말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말이 나와요. 아주 이제 살아났던 기쁨은 잠깐이고요. 사람이 참 그래요. 살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났던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뇌출혈 환자가 살아나면은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진짜 내 몸이 잘 못 움직이니까 절 정말 원망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검사를 권유했는데 너는 왜 머리 사진 한번 찍어보지 않았나? 혈압약 먹어라, 고지혈증약 먹어라, 그렇게도 말을 많이 했는데 왜 너는 그냥 방치했냐?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말해드리고 싶은 게, 그전부터도 잦은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약간 화면이 까매지듯 약간 그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몸은 항상 전직해서 먼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큰일 난다. 너는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계속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나는 계속 받는 입장에서 무시한 거죠. 의사가 아니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골든타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뇌졸중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기억하세요. 한쪽만 힘이 빠진다, 갑자기 침이 떨어진다, 엄청난 두통이 온다, 시야장애가 생긴다. 특히 한쪽만 마비가 오거나 한쪽만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병원에 가신다면 정말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고요. 뇌출혈이 생기면 뇌에 생기지 않은 물질, 즉 피가 고이면서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올라갈 때 구토를 할 수 있는데, 구토를 했을 때 기도를 막아 질식사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줘서 기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가 호흡이 떨어지지 않는지 옆에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 119가 오는 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응급실로 들어가면 환자의 랭크를 매겨요. 막 상처가 나서 피가 막 분수처럼 이렇게 솟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조용히 와서 두통을 호소하면서 한쪽에 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칼이 찔려서 피가 막 낭자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건 발가락, 머리에서 제일 먼 발가락이 잘 움직이는 거였어요. 머리에서 제일 머니까 그만큼 신호 전달이 잘 안 돼요. 말초로 갈수록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발가락이 잘 움직인다는 건 아직 머리가 발끝까지 신호를 잘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활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재활의 골든타임은 6개월입니다. 좁게 말하면 3개월. 이때가 제일 회복이 빨라요. 우리가 뇌가 세포가 죽으면 걔는 안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뇌가 정말 신비로운 게 뇌에 있는 다른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으면 얘가 얘에 싹 붙어요. 붙어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걸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뇌의 시냅스라고 그래요. 뇌의 세포 중에 죽은 세포와 죽지 않은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얘의 기능을 배우기 시작해요.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 키우는 사람 있으면 아이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뭐 걷고 말하고 이런 과정을 재활 환자는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이 이제 재활 환자도 걷고 말하는 걸 배워요. 그걸 가장 잘 배우는 때가 6개월에서 3개월. 특히 3개월이 제일 회복이 잘 돼요. 재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재활도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상태가 좋아질 수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혈압 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을 이제 구독자분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주기 위해서 왔고요. 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 이거 평생 먹어야 되냐? 그리고 나 이거 끊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의 답은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저는 내과 의사로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저는 고혈압 환자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뇌졸중 환자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혈압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고혈압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다 해봤을 거예요. 고혈압 약을 받으러 와서 이 질문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나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냐? 이거 끊을 수 있느냐? 이 두 질문을 꼭 하게 돼요. 그 질문의 답은 저는 이렇게 말해드려요.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일단은 저 같은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평생 먹어야 될 수 있어요. 이미 다친 혈관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평생 먹어야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 같은 뇌질환자도 있을 수 있고 심장질환자, 심근경색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콩팥이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혈압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먹어야 할 수 있어요.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콩팥이 아파요. 콩팥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콩팥이 상할 수밖에 없어서 고혈압이 오래되면 투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에 계속 자극을 주므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을 막는 것 하나를 하라. 저는 고혈압 약을 먹어라라고 할 것 같아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증가합니다. 즉, 혈압약은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약이다. 혈압약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혈액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혈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고혈압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갑자기 고혈압이 생겼을 때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2차성 고혈압의 원인 중에 암도 있어요. 부신에 생기는 암, 그리고 신장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성이면 2차성의 원인을 해결하면 혈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1차성인 게 문제잖아요. 혈압약을 끊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혈압을 올린 이유가 너무나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정말 안 좋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교정하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냥 환자가 그냥 온몸으로 말해줘요. 자, 딱 들어오는데 담배 냄새 풀풀 나는데 술 냄새도 조금 나고요. 배도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어제 뭐 했냐 그러니까 밤새 뭐 술 마시고 놀았다. 그러면 당신이 이런 생활 습관으로 교정하면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분은 대부분 그게 교정이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생활 습관이 교정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혈압약까지 안 먹고 있으면
정말로 아까 말한 장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콩팥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혈압약을 먹어라. 먹어야 당신은 산다. 당신이 장기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일단 혈압약을 먹고 저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혈압약 끊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담배를 끊고 그럼 혈압이 한 10 정도 떨어져요. 몸무게를 한 10% 정도 줄여요. 그럼 5에서 10 정도 떨어져요. 염분 섭취를 또 줄이는 거예요. 염분을 15g 정도 먹고 있는데 한 5g 정도를 줄여요. 그럼 이것도 한 10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채소를 전혀 먹지 않는데 채소를 오늘부터 많이 먹고 육류 섭취를 줄였어요. 이것도 한 15에서 20 정도 떨어져요. 그럼 제가 아까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전부 교정한다면 저도 같이 혈압약을 줄입니다. 같이 혈압약을 줄이다가 언젠가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고 제가 100명 정도 환자를 본다면 100명에서 10명 정도 혈압약을 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또 물어보는 게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혈압약은 절대로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약들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정신과 약들이 내성이 많이 생기는데요. 정신과 약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그 뇌가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더 세게 써야 되는데 혈압약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혈압약을 계속 먹었는데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내성이 생긴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더 딱딱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화에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성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가냐 물어보는데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압약의 효과는 길지 않아요. 왜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하냐면 혈압약은 하루밖에 효과가 가지 않아요. 혈압약을 끊으면 바로 혈압이 올라가고 다시 장기의 데미지가 시작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한마디 하면 임의로 끊지만 말아주세요. 혈압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을 먹을 정도로 높은 혈압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장기에 데미지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찌꺼기가 있는 분들은 갑자기 혈압이 세졌을 때 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압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미워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이 환자를 가장 건강하고 환자의 장기, 그러니까 뇌와 심장과 콩팥을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예요. 고혈압 환자일 경우에 제가 의사 입장으로서 이건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병 때문에 생긴 고혈압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냥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습관이 너무 안 좋아서 생긴 고혈압 환자들이 정말로 많아요. 내가 유전적인 영향이 없는데도 혈압이다. 그럼 본인 반성 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 담배 속에 있는 특히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수축된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각종 유해물질들이 피를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더 딱딱하게 염증을 만들게 하거든요. 흡연은 정말 안 좋아요. 그냥 혈관을 바로 다이렉트로 수축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아요. 혈압을 계속 올리고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무조건 담배 끊으라고만 말하니까 오기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금연하라고 합니다. 또 야근이 있어요. 야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그 호르몬들이 사라지면서 이 혈압이 낮아져요. 이게 밤에 야근을 계속하게 되면 그 호르몬의 사이클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게 위험한 게 수축혈압 기준으로 밤과 낮의 혈압의 차이가 20 정도는 돼야 돼요. 20mmHg 머큐리 정도의 혈압의 차이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고 밤에도 계속 혈압이 올라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논문에도 나오는데요. 규칙적으로 잠을 안 자고 밤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근경색의 확률이 3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고혈압 환자이면서도 밤에 일하는 분들은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게 중요해요. 즉 밤에 생활하려면 밤에만 생활해야 되고 낮에 생활하려면 낮에만 생활해야 돼요. 사이클을 지킨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게 위험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마시는 음료수예요. 이 탄산음료수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탄산음료수가 칼로리가 되게 높거든요. 비만과 당뇨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비만과 당뇨는 둘 다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청량 음료수 많이 마셔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난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마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로 칼로리 음료수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요리해본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요. 단맛을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짠맛을 넣으면 됩니다. 단 음료수를 소금을 살짝 뿌리잖아요. 그럼 더 단맛이 강해져요.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은 아무래도 아스파탐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단맛을 강조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보통 나트륨으로 해결해요. 콜라를 마시고 오거나 커피를 마시고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거든요. 카페인이 또 혈압을 올립니다. 자기가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식품에 그 성분표를 보는 것 있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트륨 섭취가 거의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이 혈압 환자들이 나트륨 섭취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5g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5g. 사실 15g도 말이 안 되고 한 20, 30g 먹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는 고혈압 환자들이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 이런 말까지 해요. 숟가락 쓰지 마라. 숟가락 쓰지 마라. 젓가락만 써라. 근데 우리는 국물을 거의 다 먹잖아요. 이 국물을 먹는 습관이 나트륨 섭취를 아주 늘리거든요. 라면 먹을 때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 같이 먹잖아요.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나요, 진짜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고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고친다면 더욱더 있잖아요.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